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8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부터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GDP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2분기 GDP가 발표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9시 반에는 좀 지표들이 많아요. GDP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국내 총생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 총생산. 자, 지금 현재 국내 총생산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 항상 중요한 뭐 지표지만은 지금같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경제지표로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에요. 자, 저번에 그 연설에서 밝혔듯이 12월 전까지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지표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느냐 혹은 뭐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느냐가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GDP는 영향력 있게 봐야 됩니다. 자, 또한 9시 반에 동시간대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것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 고용 관련 지표이기 때문이죠.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란 뭐예요? 자, 실업수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했느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직자 형태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실업수당 청구하려면은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실업수당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보시면은요. 어쨌든 간에 2009년도에 실업률이 가장 높았었을 그때 당시 이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한 차례 깜짝 상승을 보였어요. 실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의 실제 수치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자, 뭐 일단 미국의 고용상은 상당히 건재한 건 사실입니다. 실업률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12년 만에 최저치인 4.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점은 저번 주에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졌듯이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혹은 꾸준하게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는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저번 주 2주 동안 지금 상승세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일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러면 사실상 경제의 적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10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9월달, 10월달에 가장 이직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의 트렌드예요. 이 이직률이 높은 이 기간대에 뭐 실업수당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손 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상당히 12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큰 영향 쓸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별다르게 중요한 그런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뭐 졸지가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스탠리 피셔가 연설 예정이지만 뭐 물론 이미 옐런이 했던 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번복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11시 15분에 발표되는 이 스탠리 피셔의 연설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요, 매파의 수장이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소개했을 때. 이번 10월 달에 사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피셔는 아직 연준 매파 사이에서 갖는 그 영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되는 그 연설에 따라서 한 차례 또
달러가 한자의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어저께 발표되었던 주간 원유재고 지표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깨고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한 차례 상승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 뭐 원유재고를 보면은요. 자, 원유재고량이 예상치와는 다르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대로 주간 정제유 재고가 놀랍게도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네, 예상치보다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간 원유 재고 지표의 하락세 때문에 전반적인 큰 미국 석유 유가 생산량은 꾸준히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한 차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상승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52.50달러 저항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펙이 저번 주에 있었던 오펙 감산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없었던 거 무산됐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무산되은 이후에 나중에 미래에 그 추가 감산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감산 내용들을 연장할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유가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의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60달러와 53.5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상승세 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생산량과 그리고 오펙이 저번에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들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인 그 생산량 데이터는 아직까지 52.50달러를 한 번에 돌파할 만한 매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요 52.50달러 기준으로 한 차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대응은 맞습니다. 매수 추세 대응하는 건 맞는데 어디서 매수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50.90 라인에서 매수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100틱 위에서가 아닌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대응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고점 행보 중입니다. 고점 행보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저점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52.50달러 돌파하면 뭐 어때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매수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은 상방인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만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을 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이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을 보인 모습인데요. 자, 어저께 달러를 끌어올렸던 다른 사건들이 있었죠. 뭐였죠? 자, 아까 제가 3분 달러 올려드렸던 강의 내용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달러는 어저께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93.5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어저께 이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달러가 이렇게 어저께 상승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저께 트럼프가 그 세제 개편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었는데요. 자, 이 세제 개편안이 발행됨에 따라서 무슨 결과를 일으켜 오느냐? 자, 미국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많이 공장이나 혹은 그 기업 자산들을 아웃소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 기업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공장을 멕시코에다 놔두라든지 중국에 놔둔다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놔둔다든지 해서 생산을 다른 나라 국가에서 해서 그 원제품을 다시 미국에 가져와서 팔거나 혹은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판매를 하던가 이런 식의 유통을 거치는 방법들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 아웃소싱 되어 있는 이 그 자산들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오겠다, 불러들이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 공약이 내놓았던 게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내세웠던 공약대로 지금 정치를 네, 개편안을 지금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5%에서 20%로 줄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미국에 나와 아웃소싱 되어 있는 자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소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점들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자체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비약적으로 늘 수 있어요. GDP가 비약적으로 늘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 하나 늘어나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업 하나가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만큼 아웃소싱 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시 돌아온다 한다면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달러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또다시 한 차례 미국 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금은 추가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요? 1250 라인까지요. 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작됨에 따라서 상승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바로 1280 라인이었습니다. 1280 라인 기억하시죠? 자, 저번 달 한 15일쯤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요. 그 저항선이 바로 1280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저항선이 지금 현재 가격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저점 매수 심리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1280 라인에서 반등했을 때 못해도 150틱, 200틱 정도의 상승 반전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도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고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금은요, 올라올 때 1290 라인 선에서, 네? 1200, 잘못 잡아드렸네. 1295 라인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1295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5 라인선에서 최선 저항이 있는 1295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요. 만일 1280 라인을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도 신호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도 역시나 어저께 하락세를 이어갔었죠. 네. 아직까지 뭐 독일의 정권이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했지만 거기에 대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차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유로는요, 뭐 두말할 거 없이 계속 수익 중이죠, 사실. 고점에서부터 잡아가지고 거의 뭐 지금 몇 틱인가요? 거의 한 2000틱인가요? 거의 2000틱 가까이 수익 중인가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추가 하락은 더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가 하락은 더 이어질 예정이에요. 어디서 매도 진입하시면 되는가요?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하지 마시고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 고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로 역시 지금 현재 1.177 지지선에 지금 지지 반등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왔던 이 내림폭의 중심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1.190 라인이죠. 자, 과거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하락폭의 중심값까지 상승한 이후에 여기서 하락한다면은 여기 저항받아 한 차례 추가 하락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유로는요 1.14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고점 매도 진행하도록 하죠.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 1.190 라인에서 잘못 적었네요. 이탈 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1.190 라인에서 재매도 대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역시 달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탓에 한 차례 주가 하락을 이어갈 테니까요. 매도 대응 계속 이어가죠. 자,
이 부분을 좀 빼놓고 얘기를 해드렸네요. 자, 이 부분 좀 빼놨는데 지금 금과 유로를 논할 때 우리 오늘 발표될 GDP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GDP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GDP 발표는요, 지금 3%로 지금 발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의 발표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도 3%고요. 다만 이 3% 이상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고요. 다만 이 3%보다 조금 하방으로 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금과 유로가 다시 반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점 매도하는 겁니다. 저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지금 GDP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한 차례 금과 유로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저번 주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서부터 10월 달 가장 이직률이 높은 시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수당은 누가 청구해요? 내가 잠깐 실업을 당해서 내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아직 내가 다른 회사를 그 구인 활동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그 실업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수록 실업수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오늘 뭐 달러가 소폭 장 중반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로금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고점 매도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S&P. S&P는 어저께 추가 상승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역시나 그 트럼프가 내놓았던 그 세제 개혁안이 크게 기대 심리를 몰고 오면서 위험 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금융 관련 주가와 그리고 기술 IT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었죠. 자, 거기다 더불어서 어저께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저번에 한 차례 페이스북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하락폭을 다시 메꾸고 페이스북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왜 그렇게 들먹이냐 하면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 IT 산업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좀 들먹이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야후의 파이낸스 웹사이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가파르게 하락했던 이 하락폭을 다시 메꿔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IT 산업 관련 주가가 다시 반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금융주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금융주의 대표적인 산업을 보면은 골드만삭스를 보면요. 골드만삭스 역시 어저께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좀 느려가지고 왜 느릴까요? 네. 골드만삭스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금융 관련 주가 그리고 IT 관련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만큼 지금 S&P 자체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S&P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상승 반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법인세가 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S&P가 현재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크게 눌러주겠지만 오늘 뭐 GDP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뭐 수치가 조금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법인세 관련 세제 개편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어낸다면은 그 S&P가 기대 심리 속에서 추가 상승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대응은 어저께 한 차례 조금 아쉬웠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인 추세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S&P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저점 매수 이어갈 거고요. 50.90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금은 지금 1280 라인 지지선 지금 반등 기대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하시길 바래요. 1295 라인 선에서 매도 대응. 유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락폭이 시작했던 그 하락폭의 중심값만큼의 거기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1.19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고 S&P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